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가 12월 21일 경기도 화성종합 경기타운 체육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018년 4월 17일 바둑진흥법이 제정되어 바둑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바둑계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창설된 이번 대회는 대통령배 이름을 건 국내 첫 바둑대회입니다. 전국 규모 아마대회 중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데요.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임채정 한국기원 총재, 윤수로 대한바둑협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바둑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대통령배 대회에 걸맞게 바둑기사 3천여 명이 참가하여 단체 및 개인부, 전국 학생부, 화성시 학생부 등 56개의 부문으로 나눠 멋진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3천여 명과 학부모 및 바둑팬, 관계자 등 총 6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는데요. 정식 대회 외에도 부대 행사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먼저 한중 바둑교류의 활성화와 양국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 전설과 명사들이 한데 모여 수담을 나눴는데요. 이창호 구단과 후둥하이 베이징 정치협상위원회 위원, 창하오 구단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팀을 이뤄 페어 대국을 펼쳤습니다. 창하오 구단 권칠승 의원팀이 승리를 거뒀지만 승패를 떠나 한중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KB 바둑리그 화성시 코리오팀과 오유진 7단, 허서연 초단 등 여자 기사들이 펼친 지도 다명기와 박정환 구단과 원성진 구단이 나선 팬사인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일찍부터 천재 바둑소녀로 기대를 모아온 김은지가 국내 프로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미래엔 정상 대결을 펼쳤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23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지만 프로 입단이 머지않은 김은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참가 부문을 신설한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는 전 연령층의 바둑 인구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12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경기도 화성종합 경기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는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부, 성인부 등 56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단체전에서는 전남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고 전국 여성단체부에서는 서울 1팀이 우승했습니다. 개인전인 초등 최강부에서는 최민서가 결승에서 김태현을 꺾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중등부에서는 박지현이 결승에서 김승구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으며 고등부는 양민석이 결승에서 김사호를 누르고 대통령배 1회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는데요. 각 부문별 대국이 끝날 때마다 시상식이 거행되면서 대회장 곳곳에서 우승 트로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는 참가 선수와 가족 등 총 6천여 명이 움집한 가운데 바둑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21회 맥싱커피배 입신 최강전이 12월 17일 한국기원대회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5개월 장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 행사에는 32명의 입신을 비롯해 최상인 동서식품 홍보실장, 김영삼 한국기원 사무총장, 그리고 손근기 프로기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내신바둑대회가 항상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첫 대회라서 좀 다른 대회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에 맥심 바둑대회 그 32분의 입신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 신들의 제정 맥심 커피배는 최근 2년간 각종 대회의 성적을 합산해서 집계한 점수인 카누 포인트로 초청한 24명의 선수와 정기 결승에 오른 2명, 후원사 시드를 받은 2명, 거기에 랭킹 상위 4명의 선수가 가세해 총 32명의 입신들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대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정환 선수 많이 제일 기대가 돼요. 네. 양지영 사원님과 최유경 사원님과 우승을 향한 경쟁은 내년 1월 6일 신민중 구단과 목진석 구단이 첫 테이프를 끊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 (2019) 한중 아마추어 바둑 친선 교류전이 12월 20일 금요일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바둑 애호가들이 단상 교류로 양국의 우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한중 선수들이 각각 30명씩 참가했는데요. 함께 펼쳐진 명사대국에서는 한국팀 단장 이종구 의원과 서봉수 구단이 대결을 펼쳐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회전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1회전에 19승 5패, 2회전에서 17승 7패를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양국 선수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친선 교류전은 중국에서 열릴 내년 대회를 기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에서 홈앤쇼핑, 화성시 코리오, 한국물가정보, 셀트리온이 1승을 추가했습니다. (12월 19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1경기에서 포스코케미칼과 홈앤쇼핑이 격돌했습니다. 후반기 들어 2연패 중인 포스코케미칼과 지난 라운드 휴식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던 홈앤쇼핑의 대결. 전반기에는 홈앤쇼핑이 포스코케미칼을 3대2로 꺾었습니다. 속기 3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이창석 5단과 홈앤쇼핑의 한승주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동갑내기 3지명의 전반기 리턴 매치하는데요. 어지러웠던 전투를 제압한 한승주 6단이 이창석 5단에게 승리하면서 홈앤쇼핑이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김세동 6단과 홈앤쇼핑의 김명훈 7단이 맞붙었는데요. 김세동 6단은 5년 만에 제외한 김명훈 7단에게 대마가 잡히면서 시즌 6연패에 빠졌습니다. 김명훈 7단의 승리로 홈앤쇼핑은 2대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려나갔는데요. 1국 장고대국은 포스코케미칼의 박건호 4단과 홈앤쇼핑의 한태희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잘 달리다가 연패에 늪에 빠진 두 선수의 리턴 매치였는데요. 한태희 6단이 먼저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홈앤쇼핑이 3대0으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한 가운데 속기 4국은 포스코케미칼의 변상일 9단과 홈앤쇼핑의 심재익 3단의 대결이었는데요. 팀 승부와는 무관한 경기였지만 4지명 막내 심재익 3단이 상대의 주장이자 랭킹 3위의 변상일 9단의 대마를 잡으며 승리했습니다. 홈앤쇼핑이 4대0으로 대승을 올린 가운데 속기 5국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최철한 9단과 홈앤쇼핑의 이영구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베테랑들의 빅매치에서 이영구 9단이 유리한 형세로 앞서 나갔는데요. 획도 합의
하변이 어디까지가 선수가 되느냐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하변은 당장은 흑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예. 선수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지금은 이미 위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은 늦었습니다. 네. 중앙에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한번 조여볼까요? 여기서 수를 팩이 늘리는 것을 못 찾으면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요. 네. 이건 간단한 건가요? 예, 이거는 여기가 뒤에가 이렇게 수가 쥐어져 버리면 이거 뭐 중앙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흑도 수가 많이 줄긴 했거든요. 네. 여기가 보시면 뭐 먹여치고 여기 끝나는 순간에 몇 수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5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곳은 뭐 이미 여기 네. 뒷수가 5수에 7수예요. 이건 안 되고요. 여기서 뭔가 좋은 이영구 구단이 유리했던 바둑인데 중앙에 사활이 걸리면서 그것을 살려내지 못했네요. 네. 자, 그래도 대마를 다잡고 승리를 거두면서 영봉패는 막아내는 최철한 선수입니다. 이영구 구단의 대마를 잡아내며 최철한 구단이 1승을 추가했지만 팀 스코어 4대1로 홈앤쇼핑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10라운드에서 1위 수려한 합천을 꺾고 4연패를 탈출했던 홈앤쇼핑은 한 주 휴식 후 연승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5승 5패, 5할 승률에 복귀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2라운드 2경기는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이었습니다. 6승 4패의 킥스와 5승 5패를 달리고 있는 화성시 코리오의 승부. 전반기에는 킥스가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이국 장고대국에서 킥스의 김지석 구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구단이 맞붙었습니다. 지난 9월의 용성전 4강전 이후 무대를 바꿔 대결한 두 선수. 상대 전적은 김지석 구단이 7승 23패로 뒤처진 상태인데요. 김지석 구단은 초반 우하 1대를 장악하며 큰 우위에 섰습니다. 좌상 쪽 100 모양 삭감에도 성공하면서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했는데요. 승부가 결정났다 싶은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을 젖혀요. 아니 가만히 이었을 때 어떤 게 득이라는 얘기죠? 김지석 선수가 반발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묘한 응수타진 한 방에 바둑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 단수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를 지금 둔다고 해도 이게 지금 한 점이 두텁게 잡혀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방비가 됐고요. 애초에 흙이 붙여서 물어본 자리인데요. 네, 자극이 지금 느는 것까지 돼요. 네, 단수에 받지를 못했고요. 이건 뭐 갑자기 바둑이 너무 이상해졌는데요. 이으면 뭐 다른 곳을 나가는 것은 석점이 살아가는데요. 아래쪽을 나갔을 때 백도 약점이 보이긴 하지만 흙의 일단 수 자체가 수부족이라 안 됩니다. 여기를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뭐 사실 아래쪽에서는 집으로 크게 손해를 본 건 아니거든요. 김지석 선수가 시계를 멈춥니다. 아니 이거 던질 바둑은 아닌데요. 이게 사실 집으로 보면 백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두텁게 나가긴 했지만 김지석 선수가 좀 크게 자책을 아닌가요? 했던 것 같아요. 주장 맞대결에서 박정환 선수가 김지석 선수를 꺾습니다. 결국 박정환 구단이 184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개인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선취점을 올린 가운데
속기 3국은 킥스의 정서준 3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9단이 맞붙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9연패에서 탈출한 원성진 9단은 정서준 3단과의 첫 대결을 불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2대0으로 앞서는 가운데 1국 장고대국에서는 킥스의 백홍석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이 대결을 펼쳤는데요. 백홍석 9단은 최근 연승 기세를 타고 있고 송지훈 5단은 기세가 약해진 상황. 미세하게 흘러간 두 선수의 승부는 백홍석 9단의 반집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킥스가 1승을 올리면서 추격을 시작한 가운데 속기 4국에서는 킥스의 강승민 6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5단이 맞붙었는데요. 올 시즌 7승 3패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던 최재영 5단은 킥스의 강호 강승민 6단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덕분에 화성시 코리오가 3대1로 승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속기 5국에서는 킥스의 윤준상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류수황 6단이 맞붙었는데요. 결혼 후 6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준상 9단은 이번에도 류수황 6단을 누르면서 승리했으나 팀 승부는 3대2로 화성시 코리오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2연승을 달린 화성시 코리오는 킥스와 나란히 6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승수 1승 차이로 킥스의 한 순위 뒤진 4위에 올랐는데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선두 추격을 위해 더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12라운드) 3경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가 격돌했습니다. 4승 6패로 8위에 올라있는 정관장 황진단과 7승 3패로 1위를 질주 중인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전반기에는 한국물가정보가 4대1로 승리했는데요. 속기 3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허용호 9단이 맞붙었습니다. 86년생 동갑내기 대결이었는데요. 그동안 박진솔 9단에게 오전 5패로 눌려왔던 허용호 9단이 첫 승을 거두면서 한국물가정보가 1대0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2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9단이 맞붙었습니다. 시종일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던 윤찬희 8단은 후반 최소 반집은 남기는 상황에서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강동윤 9단의 반집 역전승으로 한국물가정보가 2대0으로 앞서는 가운데 1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이동훈 9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5단이 맞붙었는데요. 4연승을 달리며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이동훈 9단은 안정기 5단에게 역전승을 거두며 정관장 황진단이 2대1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속기 5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6단이 맞붙었습니다. 그간 5연승과 함께 6승 3패로 팀 내 최다 승자로 등극했던 진시영 7단은 이번에도 박하민 6단을 꺾으며 6연승을 달렸습니다. 결국 팀 승부는 2대2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승부처가 된 속기 4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이충규 6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중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12월 랭킹에서 이충규 6단은 68위, 신민중 9단은 4위를 기록 중인데요. 지명과 랭킹, 상대 전적 2패 등 모든 면에서의 열세를 딛고 이충규 6단은 우상 쪽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패가 된
신민준 선수. 유대국 이기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짓게 됩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한 판이었고요. 네. 한국물가정보가 3대2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3연승을 달린 한국물가정보는 8승 3패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굳혔습니다. 신민준 구단이 8승 3패, 강동용 구단이 9승 2패로 양축을 이루고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보태며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우승을 향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12라운드) 4경기는 셀트리온과 사이보로가 격돌했습니다. 중위권에 남느냐, 하위권으로 밀리느냐,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신생팀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전반기에는 셀트리온이 4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신진서 구단과 사이보로의 홍성지 구단이 대결을 펼쳤는데요. 2시간 장고대국에 처음 출전한 신진서 구단은 가운데 100대마를 패로 물고 늘어진 끝에 상변을 장악했습니다. 홍성지 구단을 제압하고 개막 11연승을 질주한 신진서 구단 덕분에 셀트리온이 선취점을 올렸는데요. 2국 장고대국에서는 셀트리온의 김현찬 5단과 사이보로의 나현 구단이 맞붙었습니다. 올 시즌 처음 등판한 김현찬 5단에게 나현 구단의 벽은 높았습니다. 갑자기 대마가 끊기면서 항서를 쓰고 말았는데요. 주장 나현 구단의 선전에 사이보로가 1점을 만회하면서 팀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속기 3국은 셀트리온의 최정 9단과 사이보로의 송규상 4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최정 9단이 초중반을 두텁게 둔 다음 중반 이후 전세를 뒤집으며 송규상 4단을 4연패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1로 앞서가는 가운데 속기 4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이원도 7단과 사이보로의 문유빈 3단이 맞붙었습니다. 이원도 7단은 중반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5연패를 끊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이후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팀 승부는 다시 2대2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승부처가 된 속기 5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과 사이보로의 설현준 5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팀의 맏형이자 이지명 조한승 9단은 마지막까지 정교한 경기 운영으로 팀과 자신의 4연패를 동시에 끊어냈습니다. 셀트리온이 3대2로 12라운드를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5경기 만에 신진서, 최정, 조한승 선수의 합작으로 1승을 추가한 셀트리온. 5승 6패, 6위로 올라서며 포스트 시즌을 향한 불씨를 살렸는데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는 킥스와 수려한합천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2월 26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